김정 장관님, 이게 좀 네. 얼핏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복잡한 거 좀 차치하고서 네. 개인 간의 금융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개인 간의 어떤 수사나 재판이나 고소로서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었던 윤총경이 등장을 하고 지금은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등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은행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빌딩 경매도 멈추겠다. 네. 하고 청와대 소속의 윤총경은 얘기를 하고 양 원장은 금감원장 교체 얘기까지 얘기해요. 사인 간의 문제에 왜 국가의 공기관의 권력에 있는 청와대와 양정철 원장 같은 분들은 정당한 절차까지 다 이렇게 막으면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예, 우리들 병원 관련해서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 가닥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사인간 채무인데 신한은행에 있는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산은으로부터 막대한 특혜성 대출이 있느냐라는 사인 간의 그런 대출과 관련돼서 특혜가 있느냐 아니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쓰신 분이 이게 문제 있다, 나만 당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축소, 은폐하는 데 있어서 소위 여권의 실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들 병원 문제인데 뭐 그 병원이 뭐 대단해서 그렇게 여권 실세들이 관심 가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봐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병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변호사 하실 때도 자문 변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호 대표의 부인이었던 김 회장이 출판사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여름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저서가 많이 이렇게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 우리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해지고 이제 그 병원이 주목을 받게 되고 완전히 각광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천주교 관련돼서 민주당에 계속 역할을 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들 병원이 병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약도 있고 리조틀도 있고 생명과학도 있고 그러거든요. 소위 2012년에 문재인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뭐 한 달 사이에 490원대가 한 달 만에 3,000원으로 올랐고요.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올라가지고 각각 이 우리들 병원 병원장인 이상호 씨와 그 부인인 김 회장이 팔아가지고 한 150억 정도씩 차익도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재산을 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들 병원이 꼴 신문 문재인 테마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한 병원이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 병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신모 씨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자 신모 씨도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같은 편이니까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 병원이 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들 병원 문제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윤유근 총경, 경찰이면서 파견됐는데 버닝썬 사건, 민정수석실 이때도 다 이름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양정철은 누가 봐도 실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신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인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이에요. 정무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면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를 국회에서 이렇게 다루는 건데 뭐 하는 데냐고. 은행들 목숨 쥐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위원회가 정무위원회. 그런데 이 정재훈 민주당 의원이 또 누구를 등장시키냐 하면 청경득 변호사를 보내서 또 신씨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청경득이 누구냐 하면은 유재수하고 역시 금융권 인사를 논하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금융권 인사 문제가 있을 때 등장했던 천 행정관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봐주기 했던 그 민정수석실의 윤총경.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에서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재수 사건이라든지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다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입장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양정철 원장과 정재호 의원의 입장입니다. 야멸차게 할 수 없어서 양 원장 부탁은 하겠다고 한 것뿐이다. 어이가 없다. 양 원장은 아까 금감원장 인사 나면 좀 알아보겠다라고 텔레그램을 보냈죠. 정재호 의원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김 변호사님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건 260억 원 대출 연대 보증 상황에서 이상호 회장이 쓱 빠지고 나서 어떻게 1,400억 원의 막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일단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친문 인사들이 수사에 방해를 했는지, 두 가지 이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은 2012년에 있었던 대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출도 산업은행에서 대출했었는데요. 당시는 이명박 정부였기 때문에 과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서 그 불법적인 대출을 했느냐,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친문 인사가 권력을 이용해서 청탁을 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사항이긴 한데 2019년 5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일 당시에 중앙지검이 지금 신모 씨가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총장이 친문 인사의 청탁을 받아서 수사를 은폐했느냐, 이 부분은 한번 좀 의문이 드는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약 정리 잘해주셨어요. 네. 김배은 박사님, 네. 그럼에도 궁금한 건 김희정 장관 언급했고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 주셨듯이 왜 그때 그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사건이 바뀌는데 계속 등장을 하느냐라는 거죠. 금감원장 인사 얘기도 나왔고 그렇죠. 행장도 곧 바뀐다더라. 윤총경이 전화해서 그리고 법원에 우리 회장님 빌딩 넘어가는 거 제가 홀딩하라고 해놨습니다. 윤총경 말이 진심이라면 어쨌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법원 경매까지 막았다는 거잖아요. 넉넉하게 추정해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완전하게 장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달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달래는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양정철 원장 말처럼.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시키고 나서 나는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이게서 떨어져 있는데 본인이 뭔가 약간 해결사인 것처럼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하게 되고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실제로 금감원장 인사가 바로 나요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비춰봤을 때 양정철 원장은 과거는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윤총경도 그렇고 윤총경의 발언이 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업가 신신은 굉장히 다급해요. 이미 여기 대해서 빌딩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거 경매안에게 홀딩해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채무를 갖고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 아닙니까? 민간은행에 대해서 만약 경매에 대한 홀딩 절차를 윤총경 청와대의 관계자가 모종의 압력이나 역할을 하게 됐다라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전 정부에서 봤던 수많은 권력남용 행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가 신 씨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속에서 어떻게 연대 보증을 섰던 사람이 중간에 나도 모르게 빠졌는가. 이건 사실은 굉장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여기에 얼만큼 법적 지위들을 남용하면서 일탈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는 수사당국이 명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